예,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만나서 시장 흐름들 체크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네. 외국인들 좀 이따 선물 차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누적 매도 포지션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 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 차익이 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연속성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두 번째 코너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좀 전에 짚어보셨던 것처럼 어제 중국 증시가 2% 넘게 올랐고 간밤 미증시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등을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.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빠지지도 않고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기 조금 지나고 나면 신고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차가 이제 많이 밀리는 길에 한 차는 끼어들려고 머리를 옆으로 들이밀었고 한 차는 내 앞으로 껴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냥 엑셀을 밟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. 그러면 운전자가 이 운전석에서 내리지 못할 정도로 다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엄청 달리다가 정면 충돌한 게 아니니까. 지금 이 접촉 사고를 딱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내가 잘했다, 네가 잘못했다 따질 거 아닙니까? 지금 딱 미국하고 중국의 꼴이 딱 그렇습니다. 얼마 전까지는 네가 양보하겠지, 아닌 내가 가는데 네가 왜 들어와?라는 쪽으로 협상 없이 달려온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의 접촉 사고를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서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누구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. 그러면 협상이 없던 자리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졌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막상 내려서 보니까 차가 얼마 안 다친 거죠.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우려를 좀 덜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어 보이고요. 우리도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본격 개막이 됐습니다만 미국도 어닝 시즌 본격 개막이 됐는데요. S&P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20% 정도 늘 걸로 집계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어닝이 부러지지 않은 시장에서 시장 부러진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.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지표, 사실 우리가 월요일 날 아침에 고용지표 어제 아침 방송에서 고용지표 찝어볼 정신이 사실 없었죠. 그래서 오늘 방향의 연속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얘기만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. 나왔던 고용지표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비농업 취업자 수가 가이던스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죠. 21.3만. 가이던스가 20만이 채 안 됐었으니까 가이던스 대비 잘 나온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. 근데 게다가 이제 시간당 인근 상승률이 2.7%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3% 육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봤던 이 예상보다는 작았거든요.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고 이 임금 상승률이 주도하는 자연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다소금 예상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 요인입니다. 그런 것들을 무역 분쟁 얘기만 하면서 다 가려져 있었던 부분인데요. 좀 돌아보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. 어제 시장 달랐던 점들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일단 첫 번째, 외국인 선물이 어제 장중에 4천억 넘게 들어오다 물론 끝날 때는 2,200억 정도에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선물이 어제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이었어요. 간만에 보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관들의 이 수급이 어제 매도가 아니고 매수였어요. 그리고 회전이 빠른 금융투자 계정의 매입 금액을 보면 2,400억가량 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근래 들어서 못 봤던 그림들이죠. 그리고 어제 시가총액 넘버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기록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까지 시장이 밀고 내려왔었던 부분과 정반대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외국인들 선물이 밀고 기관들의 매물을 유발시키고 기관들의 매물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쏟아지면서 또 매도를 이 시장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그런 그림들 나오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좀 전에 짚어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환율 상승을 멈춘 상황이고요. 1112.2원이었으니까요.
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과거보다는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. 그럼 어제 제가 나갈 때 이격도 얘기하고 갔는데 이격도 96 밑에서는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전일 반영하기 시작한 거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.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. 이제 이 표는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쓸 수 있는 표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얘기하면은 이 표가 대표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스텝 1까지는 이미 현실화됐고요. 스텝 2까지 2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. 하겠죠. 예, 2주일 정도 이내에 나머지 160억 달러 이 관세 부과할 겁니다. 근데 그 위에 제가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.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. 서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양보 안 하고 있을 때는 서로 주고받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. 근데 이제 내리고 나니까 이제 주고받을 내용들이 생기는 거죠.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. 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중국의 25% 고관세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 신청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. 이 과세를 세게 때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제 신청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. 예. 근데 조건을 보시면은 참 재밌는데요. 이 데드라인이 있어요. 90일 이내입니다. 90일 이내에 신청해라. 근데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. 일단 첫 번째,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무너집니다.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제품 관세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. 라면 신청해라. 그리고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제품이 아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중국과 뭐 엮여 있어서 여기를 풀어주면 중국에 유리한 입장이 되는 품목들은 관세 면제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참 재밌는데요.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할 수 없으면 예, 이거 관세 면세 신청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. 결국 뭐예요? 상당히 제한적이네요. 네, 그래서 이 중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 기업이 다칠 수 있는 쪽들의 신청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일단 이 뭐 포문은 열어놓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우리 이거 얼마 전까지는 보지도 않았던 얘기들이거든요. 관세부가 딱 나오고 나니까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화의 시작, 협상의 시작, 물꼬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은 미국 내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. 그래서 스텝2까지는 분명히 진행이 된다라고 보지만 마지막 뭐 2천억 달러가 될지 5천억 달러가 될지 여기까지는 시장은 우려를 상당 부분 했어요. 그러니까 4배로 갚아주마라고 해서 2천억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날아가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5천억인들 못 때리겠냐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. 왜 하필 5천억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 작년 기준 중국 대중국 수입액이 5천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관세 때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4배로 갚아주겠다 2천억 달러도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500억 달러 너네가 보복관세 때리게 되면 내가 4배로 갚아주마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시장은 얼마 전까지는 여기까지도 우려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반적인 예상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2주일 이내에 한 번 더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보면은 미국은 뭐 기계류라든지 이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로 관세 부과가 좀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. 중국은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조건 농수산물입니다. 농산물입니다. 농축산물.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세 부과가 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. 서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쪽에다 관세를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무역 분쟁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이고 이 이상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올 얘기들이 없지 않겠느냐. 그러면 뭐 오랜만에 보네요. 이 MRI가. 뭐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맥스가 1입니다. 1.0이 맥스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내일 세계대전이 터져서 뭐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하한가를 친다 그래도 이 맥스 가격은 MRI 값으로 읽으면은 플러스 1이 끝입니다.
그리고 내일 모든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친다 그래도 MRI 값, 미니멈 값, 그러니까 리스크 값이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. 제로입니다. 과거에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과도하게 MRI 값이 떨어져 그렇죠. 있다. 너무 시장이 좀 쏠려 있는 거 아니냐. 사실 이때 시장이 우리 작년 7월경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,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번 세게 시장이 한번 밀고 내려갔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때 그런 것들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. 지금 위치 보시면 좀 과도하게 좀 올라서 오랜 기간 기는 구간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레벨을 본다 하더라도 MRI 값은 찍고 빠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그러네요. 지금은 오랜 기간 고가권에서 오래 머무르는 이 기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국면이에요.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마지막 노이즈가 한번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시장은 그때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바로 밑으로 고개를 숙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. 뭐 남아 있는 포인트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할 이 시장 분위기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뭐 이 자료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냐?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니네 제품 안 사라고 몰고 들어갔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입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반사익 들어오는 건 절대 없냐라는 부분을 한번 꼽아보고 싶은 건데요.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미국과의 이 분쟁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품목들도 상당 부분 기술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 못 갖다 쓰면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일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에서 값싼 제품을 못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어디선가는 빌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베트남이 됐든 뭐 네. 어디가 됐든 받는 쪽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들이밀 수 있는 방향은 과연 없을까라는 부분입니다. 얼마 전에 마이크론 얘기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마이크론 이 뉴스 터졌을 때 저 이건 뭐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스토리들이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 안 받으면 결국 뭐 제품이 올라오겠어요? 삼성전자, 하이닉스 제품 올라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의 반사이익 가능성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좀 이 이상 나빠지지는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상상력이 주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 각도로 트라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이제까지는 그런 그림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이제 최소한의 반등의 기틀은 좀 마련된 상황인데 어제도 결국 반등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만들어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반등입니다. 외국인이 매수해야 상승이 되는 거죠. 이제 반등과 상승의 차이인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제 1월까지 샀고 2월부터 해서 지금 6월까지 이 년도 이제 계속 매도 아닙니까?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 나오냐를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 시그널로 선물을 보고 있는 거죠. 네. 예. 일단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시장 삼성전자만 놓고 볼게요. 네.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2% 정도 빠졌죠. 2.2%가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왜 빠졌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? 금요일 날 삼성전자 왜 빠졌어요?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? 실적이 안 나와서요. 그렇죠. 예. 14.8조가 네 집 왜 이름도 아닌데 뭐 그냥 실적이 안 나와서요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. 그럼 어제는 반등 왜 나왔습니까? 어제 시장 반등이 뭐 어마무시하게 쏠린 시장도 아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 3분기 반등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. 예. 그럼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. 예. 사실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락을 실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. 수급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. 금요일 날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밑으로 밀어내리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넘버원 값을 만약에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들어 올렸으면 주가지수 포인트 한 50포인트 올랐을 겁니다. 예. 4, 50포인트 올랐을 거예요. 그러면은 외국인 선물이 지금 밑으로 4조 찍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지수 한 방에 50p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선물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. 그렇게 과연 주도할까요? 안 하죠. 절대 안 합니다.
수급으로 눌려 있었던 구름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고요. 어제는 더 이상 수급으로 누르지 않다 보니까 뭐 1% 중반대 어제 올랐나요? 2% 조금 덜 올랐는데 그런 정도의 반등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. 실적에 문제가 생겼으면 2%만 빠졌겠습니까? 더 빠졌지. 그래서 수급에 묶여 있었던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지금 경기 둔화값 예상하면서 뭐 비철 가격, 뭐 미스터 마켓 구리 가격 보면 알겠습니다만 뭐 빠졌죠. 그리고 뭐 대표적인 미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인 대두 가격 여기도 뭐 25% 관세 두드려 맞게 생겼으니까 뭐 상당 부분 밀려 내려갔을 겁니다. 근데 역설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그림들이 특히 여기 같은 대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질까요? 라는 부분에 약간 퀘스천을 들고 있는데요.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저 큰 수입처가 이 미국산 대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밀려난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미국산 대두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세를 물고서라도 밀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제품 가격에 관세분을 녹여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저것도 계속 밀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려만 반영했었던 가격들이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물론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. 대두의 제일 큰 수입처 중국이 셧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제품가 빠지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읽을 이 뉴스들도 뭐 이제는 챙겨봐야 될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수급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뭐 신흥국이고 선진국이고 할 거 없이 정말 충돌할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 나왔을 때는 그냥 매도 일색입니다. 이제까지 보기 힘든 이 정도의 이 주식형 펀드에서 유출세가 보여줬었죠.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나니까 사실 차가 얼마 안 다친 거를 확인한 이후서부터는 그냥 보험사 전화해서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뭐 우려보다는 뭐 기정사실이 사실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사실 시장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단추를 껴봐야 되는데 첫 단추 잘못 끼면 끝 단추는 당연히 잘못 껴지겠죠. 그래서 지금 매도가로 외국인들 선물 누적 실려 있는 부분이 한 4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과 삼성전자는 세트 반응입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시장 대표값이거든요. 그래서 선물 밀고 내려갈 때 삼성전자 강할 수 없는 거고요. 뭐 양쪽이 반대로 움직이면은 괴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그림이 안 나오죠. 그래서 선물 밀고 내려갈 때는 삼성전자 약한 게 정상이고요. 선물 밀고 올라오면 삼성전자 반등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트 반응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긴 추이를 뭐 보여드리는 겁니다만 이때도 사실 우리 시장 그때 별의별 얘기 다 나왔었어요. 예, 뭐 이젠 시장이 끝났다. 네, 1월 말 2월 초. 예, 1말 2초 때.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거 전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냈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동만 아니면 괜찮아요. 그걸로 밀고 갔었는데 정면 충동 그림이 나오면서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?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격도 측면으로 봤을 때 96을 하회하고 나서 빠른 반전을 보여줍니다. 이번에도 비슷한 레벨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격도 관련돼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. 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20일 이평선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네.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합시다. 그러면 여기에 격차가 뭐 예를 들어서 4%다. 그러면 이격도가 96% 나옵니다.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몇 퍼센트 레벨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격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입니다. 그러면 20일 평균값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4% 이상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요 몇 거래일 사이에 그냥 밑으로 쭉 찔렸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림이면은 사실 단기 낙폭과대 얘기하는 게 맞죠.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이 단기 낙폭과대에서는 바운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맨 앞에서 보셨던 그림처럼
일반적인 그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던 리스크 환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환경에서 뭐 별다른 뉴스를 찾아볼 엄두도 못 내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았느냐. 뭐 큰 폭의 반등을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시장 주장을 할 수는 없어도 여기서 더 죽습니다라는 얘기로 밀고 갈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격에 비유하자면 그동안 이제 방아쇠 울에서 손을 빼놓고 있다가 이제 좀 사격을 해도 되는데 소위 이제 연속 사격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이러면 조준 사격으로 한 방씩 쏴야 뭐 되는. 총알이 많으면 상관없는데. 그러니까 그래서 네. 앞서 이제 뭐 어느 시황에서 실탄을 좀 아끼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뭐 일단 어제 이제까지의 시장과 다른 그림을 한번 봤어요. 네. 그럼 오늘은 당연히 뭐 세 글자 원할 것 같아요. 연속성 바라겠죠. 네. 그래서 오늘 시장의 연속성 체크가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 세트 반응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힘이 실리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의 세트 반응. 이게 어제 아침에 제가 회사에서 방송 진행할 때 이 주목해서 봤었던 부분이거든요. 반드시 오늘은 외국인 선물과 삼성전자에서 세트 반응이 나와서 반등을 주도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. 오늘 이 의견의 연속성 관련된 예.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긍정적인 얘기 또 이제 환율 부분에서 원화도 그렇지만 사실 달러 값이 최근에 이제 주춤해졌습니다. 서서히 보면 멈췄죠. 그러니까요. 이제 달러 인덱스가 94 밑으로 지금 내려와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그런 쪽에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 달러의 어떤 강세 이런 게 좀 멈췄다는 것도 예,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. 예,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.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